무지무지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회주의적인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 정의론이라는 책이 A Theory of Justice 70년대에 나온 책인데 대박. 미국에서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응?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대박. 그래서 대박 분위기를 타고 전두환의 이제 재밌는 얘기 나오죠. 민주정의당이라는 당명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민주정의당이라는 당명이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이 민주공화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을 이어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 뭐라고 할까라고 할 때 의용 교수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서 민주정의당이라는 당명이 탄생한 겁니다. 갑자기 존 롤스라는 새끼, 개새끼 이렇게 막 마음속에 이런 관념이 생기시죠? 그죠? 우리 대학교 때 제 느낌도 그랬어요. 존 롤스 개새끼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됐어. 벌써 정의가 딱 겹치니까 그렇게 연결돼요. 맞아요. 진짜예요. 똑똑한 서울대 교수들이 그따구로 한 거야. 그 정의의 실현이 삼천교육대였나. 그러니까 실체는 안 남고 왜 이래 이거 사진이 왜 안 붙어 지금. 헐, 왜 이러나 이 기능이. 그래도 우리 여러분의 악몽을 환기시켜야겠습니다. 악몽. 어? 왜 이래 이거. 사진이 안 붙네. 무슨 버그지? 에잇,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뭐. 민주정의당. 끔찍하다. 보기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떨린다. 이 민주정의당 로고 기억나십니까? 80년대 돌아버려. 이 기가 막힌 이름을 잘 지은 이름이죠. 이 잘 지은 이름을 만들어준 게 많이 배웠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에 히트작.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히트치니까 무슨 당? 정의당이 나온 거죠. 참 역사에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러니라고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세 글자나 겹치는데도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제가 경의를 표하는 거죠. 잘했다. 정의당 사람들은 다 전두환하고 싸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거, 민주정의당과 이름이 세 글자나 겹치는데도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용감하게 선택한 그 프레임 전환,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책은 지금 이 컨트롤 V, 컨트롤 C가 문제가 좀 있네. 코맨드 C.
코맨드 V. 이게 문제가 좀 있네. 잠깐만요. 하여간 정의란 무엇인가,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롤스의 정의론에 대하여 내가 더 맞아, 씨. 내가 더 똑똑해, 씨. 라는 책이에요. 정의하면 다 롤스만 아는데 롤스보다 내가 더 맞아, 이씨. 롤스 입장 문제 있어, 이씨. 내 입장이 더 말돼, 이씨. 라는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 별로야. 그 얘기를 담은 겁니다. 내 말 좀 들어보셈. 이게 정의란 무엇인가요? 하여간 정의가 문제이다. 정의가 화두죠. justice. 정의. 이게 시대의 화두라는 거지. 자, 그런데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책의 챕터 제목을 보면 2장 제목이 골 때려. 2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목을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1장 제목은 도전적이면서 가능한 제안,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 그러는데 2장 제목이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이고 3장 제목이 규범적 공화주의의 관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제목부터 모르면, 제목의 뜻을 모르면 책을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이러면 좀 이해가 돼. 그죠?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럭저럭.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규범적 자유주의는 뭐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우리는 독서가 급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려운 말이고 멋있는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냥 규범이란 얘기겠지 뭐. 이거 아무 설명도 안 한. 규범이잖아, 규범. 이러면서 널 읽고 넘어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이라고 책 제목을 붙였을까? 이게 뭘까? 여기서부터 이제 깊이 있는 독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옮기면 이게 규범적 자유주의거든요. 지금은 재미없게 들리시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 이상한 의역이 많아요. normative liberalism인데 규범적이란 말 뜻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치, 가격, 실현에 대해서 배웠듯이 쉽게 말하면 짜장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장면,
문법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무슨 문법이라고 하겠어요? 규범 문법, 규범적 문법이에요. 무슨 냐 이렇게 해야 한다. 당위론적인, 맞습니다. JO님. 당위론적, 해야 한다. 논리가 이러하다. 사실은 이렇다. 진실은 이거다. 이거다가 아니야. 이론이, 논리가. 해야 한다. should가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거죠. 이 모범을 따라라. 규칙을 따라라. must, should 이겁니다. must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서 또 영어 강의로 가나요? must는 두 가지가 뜻이 다 있어요. 사실이 필연적으로 이러하다라는 뜻과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위론을 얘기할 때는 should라는 조동사를 얘기해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 should의 철학. 그게 규범 문법, 규범입니다. 규범. must에는 필연과 필요가 다 뜻이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should야. should. 독일어로 따지면 졸렌의 철학. 졸라 해야 돼. 졸렌. 영어로는 should. 이게 규범 문법이고, 짜장면이 맞다. 이게 기술 문법이죠. 현상을 따라가는 거야. 대중들이 다 짜장면이라고 하는데 무슨 개소리야. 짜장면이지 무슨 자장면이야. 슈드 조까. 현실이 안 그래. 슈드 조까. 이게 기술 문법입니다. 디스크립티브. 기술 문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현실 영어, 현실 언어를 잘 쫓아갈 수 있죠. 꼰대 문법. 꼰대 문법. 대중이 쓰는 게 맞아. 이건 안 꼰대 문법. 이해되시죠? 규범의 반대말이, 노머티브의 반대말이 디스크립티브라는 말이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디스크라이브, 기술하고 묘사하고 서술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짜장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술 문법이, 기술 맞춤법이 규범 문법을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삭월세라고 하지 않고 사글세라고 하잖아. 그래서 기술 문법이 나중에 규범 문법으로 바뀌었다가 규범 문법이 또 바뀌어서 또 새로운 기술 문법으로 대체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런 거죠. 예? 소설 쓰내는 기술 문법.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법에서는 규범적이라는 말의 반말이 기술적이 되는데, 기술, 공학, 테크놀로지 그거 말고 기술, 서술적, 서술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뜻으로 기술적. 예. 근데 철학에서는 아니야. 규범적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철학에서는 규범적의 반대말이 기술적이 아니에요. 인식론적 이 말입니다. 이피스테믹, 인식론적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뭐가 진리냐? 뭐가 사실이냐?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대세, 철학의 대세였거든요. 인식론이 철학의 대세였거든. 뭐가 진리냐? 뭐가 사실이냐? 외계, 바깥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어 있냐? 진리만 알면 된다. 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냥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어 있다. 아까 문법이랑 비슷해요. 세상이 진짜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알게 된다. 그러면 세상은 잘 될 것이다. 이게 2차 대전 전까지 이게 대세였어요. 아우슈비츠 전까지는.
아우슈비츠 전까지는 꼰대 철학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되고 인간은 이래야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되어야 해 라는 유의 철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똑부러지게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것만 따졌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알고 있는 것은 진리일까? 이렇게 생겼다고 알고 있는 것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이런 철학이 대세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식론적 철학이 대세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나치를 히틀러를 2차 대전을 만나고 보니 아이고야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겠구나. 무엇이 옳은 것이구나.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다. 라는 철학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오래 이런 문제를 고민한 존 롤스의 정의론이 대박을 친 겁니다. 규범 철학이거든요. 규범 철학. 윤리학. 이런 것이 옳다. correct가 아니고 right, just가 문제가 되는 철학. 정치 철학. 도덕 철학. 윤리학. 이게 이제 대세가 된 거죠. 무엇이 just, what is justice가 되는 거죠. 이게 다 should의 철학이 해야 한다의 철학, 뭐뭐 해야 한다의 철학이 대세가 되는 계기가 2차 대전이었고 그 계기와 시대적 환경 하에서 존 롤스가 정의론이 대박. 그렇죠. 저는 못 알아들을 소리 안 해요. 절대로.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소개할지언정 절대로 여러분들이 모르게 말을 하진 않습니다. 라이브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잠깐 자리 비웠다가 다시 올게요. 자, 그래서 이한희님 어서 오세요. 다시 이제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장 제목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 3장 제목 규범적 공화주의의 관점. 자, 저와 함께 그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2장 제목과 3장 제목을 읽으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죠. 작은 개자리 프로키오님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 고맙습니다. 덕담을 해주시네요. 이제 이 제목이 다르게 다가오죠. 자유가 중요하니까 이래야 한다. 공화가 중요하니까 이래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어떤 이바구를 펼쳤는가를 설명하는 게 2장이고 3장이구나. 이해되시죠? 예. 자유주의 사람들 몽땅 다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해되시죠? 규범적 자유주의, 규범적 공화주의. 자유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라는 이바구를 펼친 사람들의 이바구를 들어보고 그 이바구와 기본소득이 무슨 관계에 있나를 얘기한 게 2장이구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규범적 자유주의의 대부가 누구냐? 예, 존 롤스라는 거죠. 얼마나 히트를 쳤으면 전두환이 정당 이름을 민주정의당이라고 했겠냐. 자, 지금부터 진짜 높은 수준의 강의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에서 어떤 사회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의 태아다, 여러분이. 그거 질문 던졌었죠? 자, 두 개의 가능성, 극단적인 가능성을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네. 네, 넓은 영주님 어서 오세요. 자, 어떤 사회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의 태아인데 어떤 사회에 태어나기를 원하느냐? 열악한 지위의 가정에, 한마디로 못 사는 집에 태어나면 그야말로 지옥일 수 있으며, 우월한 지위의 가정에 태어나면 그야말로 완전 천국일 수 있는 사회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대박 가족의 자식으로 태어날 일은 아예 없지만 쪽박 처참 비참한 가족의 자식으로 태어날 가능성도 아예 없는, 꼴찌가 죽음, 비참, 지옥 그 자체가 아닌 사회. 이 둘 중에 무엇을 원하세요? 어떤 사회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안전빵이냐 이거지 뭐. 2번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죠. 왜?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가정에서 사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어디 태어날지 알면, 자,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완전 천국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에 우월한 잘 사는 집 자식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걸 알아, 모르지 않아.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내가 빌 게이츠급 아들로 보통은 그걸 선택하죠. 그럼 1. 근데 문제는 모른다 이거예요. 뭐 이게 이제 존 롤스가 그 책에서 전개한 veil of ignorance라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입니다. 재미있는 건 비슷한 사고 실험을 해볼게요. 물리학에만 사고 실험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정치 철학에도 있고 다 있는데, 케이크를 6명이 마음대로 6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요. 전제가, 제1전제가 케이크 하나를 케이크를 6명이 마음대로 6조각으로 자를 수 있어. A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6조각으로 잘라봐 하면은 똑같이 6분의 1로 자를 수도 있지만 일단 반 자르고 50% 자르고 나머지를 5분의 1로 자를 수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정말 다양한 조합으로 자를 수 있죠. 이해되시죠? 이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별의별 방법으로 다 자를 수 있어. 근데 자가 케이크 조각 선택권이 없어요. 복불복이야. 자르는 건 마음대로 자르는데 선택은 어떤 케이크 조각을 선택하느냐는 자기의 마음에 전혀 자기의 마음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복불복, 제비뽑기로 케이크 조각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6명 다 어떻게 자르겠어요? 이 상황을 알아. 이 상황을 알아. 마음대로 자르는 건 마음대로, 케이크 조각 먹는 거는 지 마음대로 안 돼. 이 두 개의 전제 조건을 다 알고 잘라보라. 그러면 어떻게 자르겠어요? 다 정확히 6등분 하겠죠. 누구든.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그게 존 롤스가 얘기하는 무지의 베일 사고 실험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렇게 케이크를 원하는 것처럼 사회는 꼴찌가 최악의 경우죠. 즉 꼴찌가 꼴찌가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꼴찌 중에서, 그죠? 꼴찌 중에서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 케이스들 중에서 꼴찌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도 꼴찌가 꼴찌 기준으로 생각한다. 내가 꼴찌로 걸려도, 그죠? 제일 재수 없는 케이스에 걸려도 그 꼴찌가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경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인간의 행복과 정의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지. 이해되죠? 그 꼴찌가 아니고 꼴찌가, 예. 이게 정의롭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 모두가 공통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정말 정의로운답죠? 응?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에서 강의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지 않아? 그죠? 철학자니까.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할 때도 비슷한데 이런 식의 사고를 맥시민이라고 합니다. 발음대로 읽으면 외워두세요. 맥시민. 맥시멈이란 말도 알고 미니멈이라는 말도 알죠. 전축 볼륨 다이얼 돌릴 때 오른쪽에는 맥스라고 씌어 있고 맥스점이라고 씌어 있고 왼쪽에는 min.이라고 찍혀 있잖아요. 맥시멈 최소와 최대. 그죠? 맥시멈, 미니멈을 줄여서 맥시민. 케이크 케이스를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하면 맥시민이란 말은 여기 빨간색 뒤쪽에 있는 단어를 빨간색으로 칠하고 앞쪽에 있는 걸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이 얘기예요. 케이크 경우라니까. 최악의 경우, 최악에 재수없게 걸리는 꼴찌 최약자, 그죠? 제일 나쁜 경우, 최악의 더러운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내가 꼴찌가 되었을 경우에, 내가 최악의 더러운 경우에, 더러운 케이스에 꽂혔을 경우, 내가 제일 재수없을 경우, 예? 내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한다.
그게 정확히 6분의 1로 케이크를 자르는 경우죠. 자원을 집행할 때, 자원을 분배할 때, 자원 분배에서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한정된 자원이라는 케이크를 6사람에게 분배할 때 미니의 관점에서, 최악의 관점에서, 내가 완전히 제일 재수 없고 꼴찌가 되었을 때의 관점에서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케이크를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거, 맥시를 선택하는 거. 미니멈의 입장에서 정책 결정을 최우선순위를, 맥시를 미니의 관점에서 미니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회로 보면 최고로 못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불평등한데, 롤스의 정의로는 간단해요. 세상은 불평등하다. 불평등은 정의롭다. 용인 가능하다. 정의롭다. 불평등이 정의로운 상태에서, 불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못 사는 사람 기준으로 배려라고 합시다. 그죠? 배려. 최고 못 사는 사람 기준으로 그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 이렇게 고려한다면 이 불평등은 거꾸로 정당하다. 돌고 돕니다. 불평등은 나쁜 게 아니다. 톨러러블하다. 용인 가능하다. 불평등한 세상이 그냥 쭉 가도 좋다. 불평등을 없앨 수 없다. 불평등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최고 못 사는 사람 기준으로 가장 불평등하게 나쁜 위치 처지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들에게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는 6분의 1의 케이크, 그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나머지 차이들에 기인하여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정의론입니다. 이해되세요? 불평등과 평등의 공존이야. 이해되세요? 극단적 불평등을 사회적 안전망,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정혜열님. 사회적 안전망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회적 안전망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이야기들이 독자들에 의해서 이미 숙지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2장 3장이 씌어졌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야.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를 팔릴 수가 없는 책이고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는 책이고 사서 읽어도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책이야. 그러니까 존 롤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빠삭하게 안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책이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억지로 꾸역꾸역 책장을 넘길 수밖에 없는 책이지. 네. 그렇죠. 그럼 누가 힘들게 일하냐? 노니주스님. 그럼 누가 힘들게 일하냐? 힘들게 일할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존 롤스 얘기는 정확히 6분의 1로 나누면 또 안 된다는 거고. 이해되시죠? 실제 사회 정책에서는 6분의 1이 아니니까 케이크는 사고 실험이고, 실제 사회에서는 최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기준으로 최대의 몫을 보장해주는 사회인데, 그거가 있다는 말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불평등이 존재해야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지. 자본주의 논리와 정확하게 순조롭게 조화를 이루면서도 복지의 근거가 생기죠. 이해되시죠? 공산주의가 아니죠. 공산주의예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러면 공산주의적으로 들리잖아. 근데 이야기를 천천히 다 듣고 보니까 전혀 안 공산주의적이죠. 네? 그렇죠? 롤스의 자유주의적 관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불평등과 평등이 다 공존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제 계속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롤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곽용희님 뭐라고 쓰셨는데요? 대박. 산책하면서 듣다가 큰 소리로 네 했어요. 아, 산책하면서 재밌게 듣고 계시군요. 그래서 존 롤스라는 사람이 민주당, 정의당 당명 지어준 미국의 철학자 개새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좌파와 우파, 전 세계의 좌파 우파 철학자 경제학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그레이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롤스 자신은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처럼 보여도 존 롤스 자신은 님 기본소득 찬성함? 아니. 그 존 롤스 대충 공부한 서울대학교 교수놈들이 전두환한테 존 롤스 정의론 책에 뻑가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전두환한테 이름을 민주정의당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틀거리를 제공했다는 얘기죠. 존 롤스가 무슨 전두환한테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존 롤스한테 뻑간, 그때 그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존 롤스한테 뻑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전두환한테 이름을 갖다 바쳤다. 민주정의당이라고. 이 존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실제로 받았거든요. 뭐라고 답했겠어요? 물었는데 유명한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논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무식한 사람들하고 반대하는 논리가 똑같아. 말리부 해안에 서핑하면서 팽팽 노는 새끼들, 저런 새끼들한테 돈을 준단 말이야? 쟤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켜보니까 천성적으로 놀맨 놀잡한 새끼들인데 도대체 세상에 대한 고민과 감성과 철학과 감각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양아치 또라이들인데 저렇게 맨날 노는 거에 최적화된 인간들이 저렇게 말리부에서 서핑만 하고 있는데 저런 새끼들한테 돈을 줘? 그건 정의롭지 않아. 응? 그런 노동하지 않는 서퍼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존 롤스 자신은 뭐든지 정의로우냐 안 정의로우냐 이렇게 봤다는 거지.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되게 비슷하잖아요. 노는 사람한테 왜 돈 줘? 옳지 않아. 라는 거죠. 끝까지 왜 정의로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자기의 철학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역을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오역이 너무 많아서 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걸 되게 방해하는데, 영어 원서가 없으면 제대로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쨌든 어렵죠. 인간사가 딱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떨어질 것 같으면 인간사 문제는 벌써 다 해결됐죠. 끊임없이 이 복잡하고 깊은 문제들을 1mm씩 해결해 가면서 세상이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학문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노동이 신성하다면 왜 그리 일하기가 싫은가 말이요. 안성일님. 예. 노가다니까요. 노동이 아니고 노가다니까 일하기가 싫지. 지금 제가 하는 노동은 너무 재밌잖아요. 후학들은 비록 존 롤스 자신이 기본소득에 반대했으나 존 롤스 이론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 밑줄 전체의 밑줄 전체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존 롤스 철학 전체를 존 롤스 후학이 해석하는 거죠. 롤스님, 당신은 당신의 철학을 잘 모르는데 이거지. 롤스님, 당신이 당신의 철학 전체를 잘 몰라서 기본소득 반대한다는 뻘소리를 하셨는데 당신의 철학 전체를 보면 노동소외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해결부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특강을 잡아서 노동소외를 말씀드릴 거고요. 롤스님, 당신은 기본소득 반대한다. 말리부의 서퍼들 얘기를 하면서 반대했는데 당신은 당신 철학을 잘 몰라. 당신 철학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존 롤스의 사상은 이재명 아니에요. 존 롤스의 사상 전체는 기본소득을 찬성한다고 볼 수도 없고 잘 안 튀어나오고 기본소득에 반대한다고 볼 논리도 잘 안 튀어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저도 마르크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크스 당신의 사상 체계를 전체적으로 하면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없어! 이게 제 생각이니까. 자, 어쨌든. 근데 그 대표자가, 자,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살아있을 때 반대한 게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비판하는 거죠. 후학이라는 게. 후학이라는 게 나중에 학자들이지 뭐 하버드대에서 수업 들었던 제자들이겠어요? 응? 선생님 하면서 벌벌 기는 제자들이겠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판 파레이스가 기본소득계의 초슈퍼스타입니다. 기본소득 하면 지금 이 책을 쓴 라벤토스가 아니고 기본소득 하면 판 파레이스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본소득 관련 인물이에요. 기본소득의 그냥 대표야.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처럼 판 파레이스. 이 사람 이름은 외워둬야 돼요. 라벤토스라는 이름은 안 외워도 되는데 판 파레이스. 빵빠레 같은 이름이. 예? 판 파레이스라는 이름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후학의 대표가 이름이 웃기지. 판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반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이 이름만 외워두자고요. 스펠링도 되게 이상하고, 스펠링 이게 왜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디 사람일까요? 이름이 더러워 이상하게 생겼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교수. 그래서 이름도 이상하게 생기고, 반 파레이스 또는 판 파레이스 이렇게 읽어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교수. 누구는 반 파레이스라고 읽고, 누구는 판 파레이스라고 읽고, 누구는 반 파레이스라고 읽고, 지멋대로 읽어. 벨기에 사람이니까. 하여간 우리는 판 파레이스라고 합시다. 빵빠레. 바로 기본소득 롤스는 선승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며, 롤스의 자기 이론을 많이 비치고 있는 사람. 롤스연, 롤스 학파 거대하게 볼 때 롤스 학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장이 규범적 자유주의고, 순서가 3장 2장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자유주의를 먼저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기본소득 주창의 대표적인 기본소득을 유명하게 만든 판 파레이스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거든. 사유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공화주의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거든. 그 기본소득을 히트시키고 기본소득을 세계적인 담론으로 키우고 만든 사람의 기본 관점이 사회주의, 삼인주의, 공산주의, 공화주의 이런 거 아니고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챕터 2에서 자유주의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롤스 계통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판 파레이슈, 한 판 파레이슈, 두 판 파레이슈, 바로 그겁니다. 판 파레이스. 파레 파나요? 청각 파나요? 뭐지 또? 해초 파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판 파레이스. 파레 있습니다. 판때기로 파레 팔아요. 판 파레이스. 판 단위로 파레를 팝니다. 그래서 판 파레이스. 조각 파레 없음. 킬로그램당 파레 없음. 판때기로 판 파레이스. 그래서 재밌네 오늘. 판 파레이스.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자유주의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하여간 슈퍼스타, 농구의 마이클 조던, NBA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듯이 기본소득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런 사람 대표가 판 파레이스입니다.
한국에서 판파레이스처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이재명이듯이, 기본소득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이재명이듯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판파레이스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저자 라벤토스는, 이 책의 저자 라벤토스는, 파레이스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5강이나 6강쯤에 판파레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라벤토스는 롤스 더 나가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라벤토스는, 이 책의 저자 라벤토스는 기본소득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안 지지한 것도 아니야가 아니고, 파레이스처럼 라벤토스, 이 책의 저자 라벤토스는 아니야, 롤스 철학 전체를 따져보니까 사실 내가 보니까 기본소득 지지한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걸 이제 2장에서 열심히 써대고 있는 겁니다, 이 라벤토스가.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을 매우 상세히 기술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더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늘 현기증이 생길 것 같고, 딱 이 정도 롤스를 반만 공부하는 걸로 오늘. 사상이란 건 다 그런 거예요. 롤스의 논지를 철저히 함께 따라가 보자. 막 우기는 게 아니고 따지는 걸 합리적으로 하면 그게 학문이지. 따지는 게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만 보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절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맥시민만 아는 것으로도, 이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부가 된 거죠. 맥시민 원칙이다, 자원의 분배가. 그래서 케이크 스토리만 기억해도 맥시맥스라는 것도 있고요, 미니맥스라는 것도 있어. 무슨 어린이 영양제 이름 같죠? 이게 게임 이론에서 시험 치는 겁니다. 사회정책을 혹은 게임 상황에 처했을 때 각 게임 이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맥시민, 맥시맥스, 미니맥스. 아우 헷갈려. 그 어린이 영양제 미니막스, 그 이름이 막 나오잖아. 사회적 자원의 분배에도 적용되고, 한 회사가 제품군을 아이폰 XS가 있고 뭐 아이폰 7 라지가 있고 갤럭시 뭐가 있고 제품군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느 것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이런 거에도 적용이 되고 그런 거예요. 제품군을 어떻게 구성해서 장사에 임할 것인가, 거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지. 맥시민으로 안전빵으로 갈 것인가, 대박을 노리는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거예요. 자, 세상이 4명으로 구성된 세계가 있어. 전 세계 인류가 4명이야. 그죠? 그럼 자원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은 자원의 분배니까. 분배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A 분배 방식은 4명한테 10대 7대 4대 2로 나누고, B 방식은 36대 7대 6대 3으로 나눠 자원을. 아이씨.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은
80대 65대 5대 4로 나눠. 자, 여기서 맥시민으로 자원 분배 방식을 선택해 봐요. 맥심 커피만 먹는 맥시민. 테이스터스 초이스 네슬레를 안 먹고 맥심만 먹는 맥심민. A, B, C 중에서 선택해 봐요. 세상의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 맥시민으로 선택해 봐. 이게 참 재밌죠. 이게 가장 평등사회에 가깝죠. 그죠? 10대 7대 4대 2가 제일 평등사회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시민 원칙에 따르면 여기만 보면 되지. 그죠? 여기만 보면 돼. 미니한테 제일 맥스한 거. 그죠?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런 거. 학생들 시험 문제예요. 맥시 맥스로 하면 맥시 맥스로 해도 C가 되지. 재밌죠? 맥시 맥스는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이해되시죠? 제품을, 그 비율, 총량은 무관하고 그냥 비율, 이 네 개 간의 비율, 네 개 간의 비율만 보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아주 간단해. 얘를 제일 꼴찌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일 비올 확률이 10%라고 일기예보가 있으면 우산을 갖고 나갈 거예요? 안 갖고 나갈 거예요? 집에서 출근할 때 원칙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때 맥시민으로 할 거냐, 맥시 맥스로 할 거냐, 미니 맥스로 할 거냐 이렇게 가는 거죠. 맥시민으로 하면 우산을 갖고 가야 돼. 우산을 갖고 가는 거예요. 맥시민으로 하면. 맥시 맥스로 하면 안 갖고 나가는 거야. 그죠? 90%의 배팅 걸고 가는 거야, 그냥. 효율성으로. 맥시민은 최악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빵으로, 개인의 경영 스타일로 보면 어떤 경영자의, 어느 최고 경영자의, 사장님의 경영 스타일로 보면 매우 보수적인, 그죠? 경영자가 보험 위주로 생각하는 맥시민이고, 그죠? 매우 공격적인,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맥시맥스로 가는 거죠. 그죠? 그 방식으로 아니 뭐 그것까지는 백설나무님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맥시민 원칙으로 사회 최약자를 입장에서 그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사회 자원 분배 정책 펴야 한다. 이게 존 롤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죠.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올바른 게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죠. 무식하게 어떤 사회에서든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무조건 n분의 1로 모든 자원이 분배되어야 돼. 그게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죽여버려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매우 현실성 있는 얘기라는 거죠. 진짜 정의만 고민한 사람이야. 딴 사람들이 정의라는 것을 철학의 잘 나가는 아이템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가장 젊을 때부터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해서 저런 철학을 세운 파이오니아죠. 그러니까 균분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정의롭지 않다. 균분은 정의롭지 않다. 라는 거죠. 어제 라이브에서도 자유주의 얘기하면서 배웠습니다만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균분하면 정의롭지 않아. 우리 고등학교 때 별을 바라보며 캠핑 가서 밤에 촛불 켜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실제 사회를 예로 들까요? 비슷한 능력의 소유자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죠? 두 회사에. 이제 사고 실험을 또 해보자고요. 이건 최인호가 만든 사고 실험이에요. 취직 당시에 같은 임금을 받고 또 A, B 두 회사는 비슷한 회사였어.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죠. 비슷한 능력의 소유자 A, B가 두 회사 A, B에 취직을 했어. 23살에 취직할 당시에, 28살에 취직할 당시에 두 회사의 매출도 비슷하고 생산성도 비슷하고, 그죠? 순이익도 비슷한 회사라서 임금이 비슷했어. 그죠? 그런데 5년쯤 지나서 A 회사에서 경영을 잘해서 기술 발전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인 A의 임금이 회사가 순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서 임금을 많이 나눠줄 여력이 생긴 거야. B보다 높게 되겠죠. 자,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불평등이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균분 사상에 의거해서 n분의 1로 월급을 주면 정의롭지 않다는 거지. 야, 똑같이 월급 줘.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매우 중요시하는, 기계적 평등이나 하여간 평등을 강조하는 사고에는 문제가 많다. 자유와 시장 중심의 사고인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기보다 하여간 가장 간단히 말해서 사지 멀쩡한 경우와 키가 큰 경우, 작은 경우, 불구로 태어난 경우,
이 문제를 어찌할 것인가, 이러한 5만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끝까지 생각해 본 철학자라는 거죠. 예?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야. 끝까지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원래 이런데 다 공산주의에 맞서는 사고지. 이거죠. 다 그런 거예요. 경제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래. 어? 정말 평등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존 롤스가 피곤한 인간형일세. 진희님. 롤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철학자들은 다 롤스 같은 인간형이에요. 그런 인간형이 아니면 학문을 못 하거든. 오늘은 롤스의 한 3분의 1 했습니다. 3분의 1. 근데 제가 이 라이브를 한 덕분에 여러분은 존 롤스의 그렇게 따지면은 최인호도 피곤한 인간형이에요. 최인호도 롤스 못지않게 피곤한 인간형입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피곤한 인간형들 덕분에 학문이 있는 겁니다. 학자들 하는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정말 다 피곤한 인간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의론이라는 두꺼운 책 명절을 안 읽어도 거의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엑기스를 뽑아서 듣고 계신 거죠.